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시장 군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면접심사 등으로 두세 명의 경선 후보자 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쯤 컷오프 후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1명 내지는 2명까지도 컷오프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산점과 페널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 청렴도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면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장 후보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부터 평가 기준 강화, 상평 인사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 가격이 폭증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져 출하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등 후보자 선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선은 2명 내지 3명으로 치러짐에 따라 빠르면 오는 18일쯤 컷오프 후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어도 1명 내지는 2명까지도 컷오프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산점과 페널티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모를 마치고 후보자 선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적합도 여론조사와 기여도,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면접 심사를 진행해 순위를 매겨 경선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 일산과 군산시장 후보들은 중앙당 면접 심사를 17일까지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중앙당 의결을 거쳐 경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18일쯤 컷오프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간 달라요. 그 느낌 아시겠죠? 다음 주는 다음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확정한 가산점과 페널티 적용 비율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산점을 보면 정치 신인은 20%,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10%입니다. 또 민주당 1급 포상자는 15%가 가산됩니다. 반면 페널티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 마이너스 20%를 받게 됩니다. 또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 경력자는 마이너스 10%가 적용됩니다. 특히 복당 인사는 대선 기여도를 인정받을 경우 25% 감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평가 기준을 감안하면 일산시장과 군산시장 경선 후보는 가산점과 페널티 적용 비율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1명에서 2명은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컷오프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단점 요인인데 엄청 좀 어느 정도 눈깔이 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가산점과 단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승부처잖아요. 6일 지방선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사실상 결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일산 군산시장 경선에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릴지 다음 주면 알게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정치혁신의 제1관문은 도지사 선거인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도지사를 앞세워 혁신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하진 도지사는 명예롭게 물러나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정가의 어른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조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도지사 선거는 김용호, 양정모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이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전략공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바이오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린 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린 바이오 혁신파크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함께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연계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 예비후보는 익산시가 바이오 메카로 육성되면 세계 40조 규모의 동물용 의학 산업 시장에 당당히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암케어 전문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익산 지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서울 4대 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가정적,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 등을 통해 건립 재원을 확보해 암케어 전문 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언한 여성과 청년 30% 이상 공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된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446명 가운데 여성은 62명으로 13.9%에 그쳤습니다. 청년은 44명으로 9.8%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으며 추가 공모를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군산시 청렴도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면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장 후보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부터 평가 기준 강화와 탕평 인사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시 내부 청렴도는 5등급,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 3년 연속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 역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3년 전 2등급에서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 3등급으로 떨어져 지난해 종합 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습니다. 외부 청렴도가 하락한 데다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자 군산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택규 예비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강임준 예비후보가 내부 청렴도를 최하위로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예비후보는 외부 전문기관의 의뢰에 매년 계장급 이상 449명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군산 시민을 상대로 정기적인 청렴조사를 받고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전문성과 능력, 헌신성을 기준으로 탕평 인사를 펼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훈 예비후보는 소통과 계도활동 강화를, 최남덕 예비후보는 인사성과급 제도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3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군산시 청렴도,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복합 종합터미널 신축을 약속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30만 도시 건설을 위한 일환으로 복합 종합터미널을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1975년 지어진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협소하고 낙후돼 군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방식은 공영 개발 방식과 민자 유치, 민관 합동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익산시장 후보 신청자가 없습니다. 당초 박종환, 임석삼 등 2명이 출마 입지자로 거론됐지만 모두 불출마합니다. 군산은 이근열 후보만이 단독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수질 개선과 조력 발전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은 새만금 조력 발전의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조력 발전의 전제 조건인 해수 유통량 확대에 따른 배수 관문 증설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익산 왕국면 일대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확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왕궁 정착마을은 물론 인근에 있는 온수리 학호마을까지 신규 가축 사육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이들 지역의 현업, 휴폐업 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업 축사 매입에는 국비 1,577억 원이 투입되며 휴폐업 축사 매입에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 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여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은 215만 제곱미터에 4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은 지난 1980년대부터 군산항 수심 유지를 위해 토사를 판에 쌓아두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조성이 시급합니다. 익산시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민관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관추진위원회는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1명이 참여했습니다. 민관추진위원회는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광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6월 내 선정 지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산 내흥초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로 신축 이전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유입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내흥초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흥초는 지난 1974년 개교해 5학급 45명 소규모 학교이며 신축 이전할 경우 일반 학급 42개, 특수학급 1개 등 모두 43개 학급으로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신축 이전을 위해 다음 달 자체 투자 심사에 이어 7월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폭증하면서 어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출하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서 어선 2척을 운영하고 있는 임세종 씨. 한창 성어기임에도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류비와 인건비 때문에 조업을 하더라도 손해기 때문입니다. 저희 배도 배가 2척인데 지금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묶어놓고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손해가 더 많이 나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월급, 이제 제일로 비중을 많이 차는 게 유류인데 올해 2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경유는 드럼당 18,600원, 휘발유는 15,200원입니다. 하지만 4월 현재 가격은 각각 51,700원, 35,200원으로 이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는데 특히 유럽에서 수입하는 경유의 60%가 러시아산인 만큼 경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수입 수산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민들의 생산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적자 출하에 어민과 수협은 유류 가격 부담을 줄일 방안을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경우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도내 어민들이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군산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85억이라는 긴급 예비를 편성해서 어민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기름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국제 정세가 안정되기 전까지 유류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전망. 출하기에 개점 휴업 중인 어민들은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날까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9만 907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1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9,67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3,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7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297명, 군산 598명, 익산 59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3%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8,112명입니다. 도내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업체 49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업체들을 점검해 49곳에서 법 위반 사항 7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용 기준을 넘겨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요청하고 심각한 사항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분 만큼 손실을 보전합니다. 손실 보전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노지감자와 생강, 건고추, 마늘,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등 7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노지감자와 생강, 건고추는 다음 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익산 지역 농지에서 생산돼 지역 농협이나 익산 탐마루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익산시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마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는 금마 저수지 적용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고시하며 저수지 인근의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제한 규정을 안내 표지판으로 제작하고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위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한편 금마 저수지는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고 천연기념물, 원앙이 집단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봄날에 걷기 좋은 도내 11개 도보길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봄날에 걷기 좋은 천리길을 선정했습니다. 전체 길이 405km로 군산 구불5길과 익산 웅포 공개나룻길, 정읍사 오솔길 1코스, 지리산 둘레길 2코스, 부안 접벽강 노을길 등 11개 코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코스에 관광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이 오는 2024년까지 새롭게 지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85년부터 운영된 문학예술인회관이 노후됨에 따라 새롭게 짓기로 하고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157억 원이 투입되며 내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실 등이 마련됩니다. 설계 공모 당선작은 오는 7월에 선정됩니다. 전북음악아카데미가 올해 신입생을 뽑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성악, 관현악, 작곡 분야에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북음악아카데미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가 운영하는 음악 영재 프로그램입니다. 접수는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5월 14일부터 실기시험과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정 전 총리는 조용식 예비후보의 능력과 진정성을 높이 샀고 전북경찰청장 시절 현장 중심의 행정과 탁월한 인사정책 능력이 입증됐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본인보다 이재명 후보 대선 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이번에 후원회장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지역 스포츠와 자영업자 단체가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익산 경제발전 영업인 모임과 피라모 골프동호회, 익산시 줄넘기 협회 회원 100명 등은 조용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 예비후보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 등 다양한 공약을 실현시켜 죽어가는 익산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1차 추경 예산 2,0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와 학교 방역에 42억 원, 학교 체육시설 관리 74억 원, 식생활관 환경 개선 93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 공백 방지와 일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익산시가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 면세율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제조 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은 오는 7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군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직업훈련생들이 전북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교도소에 따르면 2022년 전북 지방기능경기대회 5명이 출전해 보석 가공 직종에서 금상, 실내 장식 직종에서 금상과 은상 등 전원 입상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부 강사가 없는 와중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상자는 오는 8월 전국 기능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인화동 100년과 이리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화 이리의 상업을 이끈 사람들 전시회가 오는 22일까지 인화동 상생협력마당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마동 새마을부녀회가 염광교회 부근에 꽃과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하며 우리 동네 식물정원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소룡동이 1인 가구 취약세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청장년 13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